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8일 대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발언자들은 광주 집회 참석 등 보수 결집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을 겪은 지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에 반발했고, 광주시는 특히 5.18 민주광장에서의 극우 집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구역 앞이 경찰 추산 2만 5천 명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데 이들은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처럼 춥고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해서 이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1,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대구 집회에서 비상계엄은 100% 계몽령이라고 발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합니다. 계몽령은 계엄령과 계몽을 합친 것으로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실태를 깨닫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표현입니다. 5.18을 겪은 광주 시민들은 탄핵 반대 집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무참한 살육을 당했던 광주, 이 아픔을 담고 있는 광주에서까지 와서 소위 전두환과 같은 이런 행위를 동조하고 그런 자를 파면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을 옹호하는 행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 5.18 정신계승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광장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고 했던 내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5.18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고 5.18의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가해하는 2차, 3차의 폭력이기 때문에 또 경찰에 먼저 집회 신고한 단체가 있어 탄핵 반대 단체의 광장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광장 사용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작 시간대는 다르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같은 날 열리는 만큼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를 이곳 금남로에서 열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체 간 충돌이나 극단적 세력의 돌발 행동도 우려되는데 해당 단체는 준법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어선 침몰 사고로 4명이 구조됐지만 5명이 숨졌습니다. 선원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긴 했지만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건 이례적이고 현재로서는 암초 충돌 정황도 없어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구역을 6개로 나누고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민간 어선들도 힘을 보태는 등 수색은 하늘과 바다, 물밑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부산에서 또 배가 출항을 또 한 배도 있고 그 사고 수색하러. 사고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부산에서 출항해 사고 해역까지 암초에 부딪히거나 선체가 손상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100톤급 이상의 어선이 2.5m 파도에 전복돼 침몰한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런 선박들이 2.5m 파고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전복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은 침실에 있을 때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으로 전복됐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베트남 선원들은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박 인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항적 자료 그리고 선체 인양 후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 후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또 기상 상황에 따라 선체에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어느 정도 수색이 마무리되면 선주와 선사 측과 선체 인양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활동이 끝난 5.18 조사위가 관계부처에 대정부 권고안을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4년치 자료만 해도 280만 쪽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인데 모두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됐던 전원위원들의 심의 의결 속기록, 직권 사건들의 개별 보고서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조사위가 생산한 자료는 A4 용지로 284만 쪽, 1톤 트럭으로 2대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 수많은 자료들은 다 어디로 옮겨졌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위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묶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열람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 또한 접근이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강주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국가기록으로 넘어온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18 관련 자료만 특별하게 본인들이 관리한다던가 이건 아닌 거죠. 조사위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과거사 업무와 관련해 활용 가치가 충분합니다. 5.18 기록관과 5.18 기념재단은 광주로 자료를 옮겨받아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진상규명 후속 작업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과 기록관은 조사위 해산 이후 기록물을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동의안을 국회에 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한 정치권도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위조차 5.18 기록물은 보관보다 활용이 중요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기록물은 이미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당의 의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5.18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 달리 5.18 광주라고 하는 현장이 있고 이 현장에 그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재단이나 기록관이 있습니다. 여타의 방법으로 광주라고 하는 현장으로 옮겨주는 경우에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방대한 자료들이 무쓸모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최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난 구멍 때문에 불편 겪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도로에 크고 작은 구멍이 생기는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로 파임, 예방책은 없는 건지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치 지뢰가 터진 것처럼 도로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한 차선에도 곳곳이 파여 있어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주 내내 왔던 눈이 녹으면서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으로 많은 화물 트럭과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도로가 파인 곳을 지나갈 때마다 차량들이 크게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누더기 도로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구멍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쿵쿵 하니까 선임 뒤에 타신 선임도 조금 그렇고 저 역시도 차가 고장나니까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냥. 광주 도로 파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폭설 기간 광주에는 1000건이 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건데
도로에 스며든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았을 때는 15대에서 20대 정도 접수가 되는데 지금은 한 100건 이상 정도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눈비가 잦아져 도로 파임 현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전에 도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약해진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균열이 있고 또는 그 침하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야지만 그거 가지고 미리 선제 복구를 하면 훨씬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됐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 한 3에서 5배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광주시는 도로를 복구하는 것도 버거운 만큼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응급 복구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로 파임 현상, 땜질식 처방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대설과 한파로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농작물이 얼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끝난 이후에도 비 또는 눈이 계속될 걸로 보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600여 제곱미터 마늘밭이 온통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넘도록 무안에는 최대 1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마늘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는 영하 5도에서 영하 8도. 최근 최저기온 영하 8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이어졌던 만큼 농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날짜가 너무 길게 가니까 햇볕을 못 보고 하면은 뿌리 내렸던 것도 죽기 대가 있어. 얼어서 죽거나.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뿌리를 여러 가닥 내려야 하는 마늘이 이어진 대설과 한파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생육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파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속되는 한파로 땅이 얼고 영양분 흡수를 못한 양파잎이 하얗게 변하는 등 생육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뿌리가 솟구쳐 오르는 서리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농작물을 부직포나 비닐 등으로 덮어 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눈과 비가 고여 농작물이 썩는 등의 습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고랑과 배수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동해를 입은 작물은 이제 생장이 더디거나 죽거나 하는데 그때는 이제 생장 조절제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그다음에 생장을 돋는 질소질비료 같은 것을 강추위가 끝난 뒤에도 전남에는 당분간 비 또는 눈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별 농작물 생육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배수로 정비와 환기, 방제 등 농가별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5월) 단체가 전두환 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정부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며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도 불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그러면서 국회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과 노 씨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등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경남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민주 세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밤에 상경해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고 국회와 서울 지역 언론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본격적인 대권 도전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국무총리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시국토론회 기조강연에서 국민의힘은 계엄,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 대선에 임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조기 대선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단 세력을 배제한 합리적 책임정당의 출현이 절실하다며 정치인과 뜻있는 국민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자신이 작은 미랄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지역의 기업 임원 등과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